인터뷰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2025년 취득, 방문 요양 경력 7개월, 79세 남자, 서울 소재, 인터뷰 일자는 2026년 1월입니다. 제 그 안사람이 요양보호사 지도하는 교수님으로 있어요. 선생님으로. 그런데 집사람이 그것을 배우면은 본인 건강에도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족을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치유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시간 날 때 배워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죠. 사람은 수백 가지의 많은 그 질병이 노출되어 있는데 질병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고 발증을 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자세하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비록 2달이 짧지는 않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게 열심히 집중하지 않으면은 금방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 지식들이 아니라 상당히 그 범위가 넓은데 충분한 학습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한 7, 80% 정도는 만족했다고 봐요. 자세히 여유를 갖고 더 배웠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기억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맞은 대상자는 2분인데 한 분은 거의 연세가 100살 가까이 되셨어요. 또 한 분은 1살 가까이 되신 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르신은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한 데가 많았어요. 치매로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은 정신 건강 쪽에서도 조금 부족했다는 점도 보였고 몸의 장기의 기간마다 이제는 많이 노화되셔가지고 신체적인 문제점이 있었고요. 2번째 한 80세 가까이 되신 분은 정신 문제도 있었고 관절이 나빠가지고 보행이 전혀 어려워서 휠체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게다가 췌장암도 받은 경험이 있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쁜 일에는 웃고 또 즐기고 음식도 섭취해 가면서 그 생을 유지해 나가는 있는 분들 이었습니다. 그 2분이 대표적으로요. 또 그러고 조금 제가 하다가 너무 일이 벅차서 안 한 분 중에는 나이는 한 65살 뿐이 안 됐는데 사지가 거의 못 쓸 정도로 교통사고를 당한 거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아주 불편해서 침대에만 있는데 그런 분들 휠체어에 안내해서 태우고 또 화장실에 가서 배변 소변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목욕도 식사 도움도 해주고 하는 그런 등등의 그 요양보호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양보호를 맡은 사람들의 그 자기 임무에 대한 그 마인드, 얼마큼 철저하게 아니면 봉사적으로 그런 그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요양보호사라도 효과는 그 일을 성취하면은 천지 차이가 있을 거로 봅니다. 대충 하면은 어떻게 시간은 때울 수 있을지 몰라도 대상자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진심 어리고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나이 먹으면서 참 이분을 위해서 내가 해줄 것이 뭔가 그 상대방의 아픔을 공유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서 치유한다면은 몇 배의 훌륭한 그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람 먼저 말씀하시니까 저 자신도 사실 인생의 거의 황혼기에 있는데 나 스스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요양보호할 수 있는 그 댁에 방문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 내지는 일을 하고 또 그래서 또 대상자가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낼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지켜보다가 나중에 또 퇴근할 때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도 가볍고 뭔가 좀 했다. 이렇게 건전한 삶을 나도 보내고 있다 하는 그런 뿌듯함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참 보람이라 그럴까 좋았다는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용돈 벌이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도 일을 하고 있구나
안 되는 그런 성취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보람입니다. 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그 요양보호를 맡긴 그 보호자님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요양보호사가 가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마치 그 무슨 뭐 가정부가 와서 일을 한다, 아니면 어떤 머슴이 와서 우리 집안을 돌봐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그렇게 그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거의 뭐 7, 80%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오는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오픈 마인드도 하고 또 그런 거에 큰 개의치 않고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를 사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많이 소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저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회사에 다 임원급으로 일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정년퇴직한 후에 일이랄까 봉사랄까 이런 일을 택했는데 사회적인 인식, 뭐 가정부 뭐 이런 개념이 많아요. 그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고 집안의 가정부다, 가사 일을 돕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뭘 일을 부탁하는 거 같은 거를 그렇게 교양 없이 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건 대부분이 그런 갈등 때문에 스스로도 그만두는 사람도 꽤 많을 거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것이 매치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걸 건지고 할 만큼 국가에서 배려해주는 그런 그 보수라 그럴까요? 그 임금 그런 것이 너무 낮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것이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좀 웬만한 것도 더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일에 적응하려고 노력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점은 보호자들이 대하는 태도를 소화하기가 어려웠다는 거 하나 있었고, 이 당사자의 경우에는 이제 몸이 워낙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대로 탁탁 들어주질 못해요. 또 얘기한 거를 금방 까먹고 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건강상의 일을 할 때 대상자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말을 잘 못 듣는 거죠. 또 환자를 옮기고 이렇게 이동하고 할 때 보행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지하고 지팽이도 쓰고 합니다만 같이 무슨 낙상한다거나 또 기타의 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모로 각도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 좀 취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힘겹다. 아마 저는 이제 몸도 건강한 편이고 또 체격도 비교적 크고 그래서 웬만하면 감수할 수 있는데 여성이 하기는 힘든 그런 물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사지가 불편한 사람을 요양보호하는데 못하고 중간에 포기했던 거는 그분은 사지를 못 쓰니까 65kg 정도뿐이 안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힘이 없고 축 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0kg다 90kg다 갈 정도의 큰 무게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침대에서 필터 옮긴다든가 아니면 기타 뭐 화장실 갈 때 잘못하면 그 안전사고 날 경우가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땀을 펄펄 흘려요. 내 스스로도 넘어질까봐 내가 걱정이 되고 만약에 잘못해서 낙상이나 하고 또 나가 넘어진다면 나도 다치게 되고 또 환자도 뭐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위험이 있다가 보니까 너무 마음 심적으로 불안한 거죠.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그거 보상 내지는 배상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겠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무조건 뭐 우리 요양보호사님들이 다 그런 그 신체적인 충분한 그 능력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체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러 와요. 60 이상 되는 7, 80대도 많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그런 분들은 아마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어떤 질병에 따라서 구체적인 의학 상식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면했을 때 그걸 의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는 그저 요양보호 교육만을 단순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는 상당히 힘겹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도 없고 대상자하고 단둘이만 집에 있을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 정말 어떻게 드리지? 이건 정말 평시에 있던 지혜와 여러 가지 그 순발력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예컨대 뭐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기고 또 휠체어에서 또 어디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학원에서 물론 여러 차례 반복해 가면서 자세하게 강의를도 해주고 몇 번씩 합니다마는 그러나 막상 요양 방문하러 그 댁을 방문했을 때 환경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학원에서 배운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 가정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열악한 집도 있고 비위생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핏 생각나는 거지만 비록 아파트라 그래도 환자는 조금만 추워도 견디질 못하고 조금만 더워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추운 날씨가 아니고 또 방 안의 온도가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몸이 불편한 분들은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춥다고 마구 끼어 입으려 그러고 하다 보니까 문을 꼭꼭 아파트 문 닫아 놓으니까 원래 방문할 때 도록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그 환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아주 냄새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면은 저거 한 몇 분 지나면 적응은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적응 가지고만 될 문제는 아니죠. 기분이 늘 유쾌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은 금방 기온이 떨어지고 환자가 기침하고 싫어하고 춥다고 하소연하고 하니까 또 환자의 입장에서 그 환경에 저걸 하려니까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회적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기본 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그런 면으로 국가적인 차원 내지는 이런 어떤 언론이라든가 그런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그 홍보적인 차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또 개선돼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요양 보호를 받는 공부를 하는 분들도 그저 아무나 가면 그저 적당히 때우면은 자격증 나온다. 그런 인식 가지고는 물론 요즘 그렇게 노력 안 하면은 쉽게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배우기 시작 전부터의 그런 마인드,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이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런 거를 다 할 수만 있어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경이 이게 무슨 학교에서 수업받듯이 이렇게 공식화돼 있고 정률화돼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양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별로 없었지만은 이런 경우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저 80만 원 내외부터 많아야 그저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보호자들이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이 저게 나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돈벌이만을 적어온 건 아니다. 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연령대지만은 돈보다는 우리 이웃을 생각도 해보고 또 같이 나이 들면서 그런 사람들과 이 정신을 어려움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서로 위로해주고 또 물리적으로 좀 신체적으로 도와주면서 그런 면으로서 인간적인 보람을 찾자 하는 그런 뜻에서 난 일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기본 생각하고 좀 틀리군요. 필요하다면 내가 받는 보수의 반 정도는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이렇게 나눠 쓸 수도 있을 정도로 돈에 저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게 스스로 이렇게 방어적인 그런 표현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랄까요? 나도 인류대학을 나왔고 이런 얘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우리가 사진에 저장해두는 사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서 지금 전문 의사로 있고 이런 얘기도 필요에 따라서는 합니다. 그럴 때 조금 인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수단도 됐고 계기도 됐습니다. 차츰 국가에서 인식하고 있을 거로 보고 또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뇨하고 그럴 때 그 남성용 그거는 상당히 유용하게 봐요. 소변복이 편하게 만든 구조물의 그 통이 있어요. 앉아서도 소변을 볼 수 있고 또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편하게 무슨 병처럼 생긴 게 한 높이가 한 30cm 정도 되고 지름이 입구도 한 5cm 정도 되는 그런 병을 팔고 있어요. 깨끗한 걸 2개를 사가지고 준비해줬더니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낯가리지 않게 그냥 이불 덮고 앉아 있다가도 슬그머니 갖다가 이불 속에 집어넣고도 이렇게 쭉 하고 이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환자가 똥똥똥 눌리면 다라라랑 땅땅땅땅 소리가 신호가 가요. 방에 전부 들릴 수 있는 정도의 소리가 나죠. 그러면 날 부르는구나 하는 걸 알고 있다가 딴 데 있다가 거기에 집중해서 환자 옆으로 가게 되죠. 그런 것이나 상비적인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예.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